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5월도 이제 둘째 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과 이벤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딱 눈에 보이시죠? 네, 중요한 게 일단은 물가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연준이 강조하는 게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뉴욕 연은과 그리고 금요일 날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소기업들의 전체적인 태도 또는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NFIB에서 나오는 소기업 낙관 지수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각 은행별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서베이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있었던 FOMC 회의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거의 폭풍 전야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한도와 관련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바이든과 의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미치 맥코넬 그러니까 민주당 상원 대표와 그리고 하원에서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다음 주에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이 오갈 텐데 어떻게 그 협상이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은행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이제 발표가 된 와중에 이 중에서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발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는 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목요일에 상업용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 브룩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에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FOMC 직전에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잖아요.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걸 남겼어요. 뭘 남겼냐면 연준 너희 데이터 너무 늦어. 그러니까 너무 늦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좀 연준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아주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는 것 같다. 즉 그런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SVB 사태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이렇게 자빠지는 상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좀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백악관에 있는 경제 고문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남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했죠. 25bp 인상을 했고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500bp의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FOMC가 끝나긴 했지만 그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지금 500bp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내부에서 이미 좀 충분히 제한적인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제한적인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더 지속할 거냐,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이제 피봇, 즉 인하를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좀 더 축적이 되어야 된다. 앞서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야, 연준 데이터 너무 늦어. 이미 후행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인플레와 관련한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봤더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두세 번 올라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억제의 완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경제학상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그 판단하는데 그 시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갓 1년을 넘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그 긴축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있죠. 바로 주택 부분이죠. 그리고 금융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미 긴축 정책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경제는 더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500bp 이상 해왔어요. 해온 상황에서 이미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 더 불을 붙는 게 3월 초에 있었던 은행 부분에 대한 긴장이었던 거고 이제 이게 더욱 긴축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실업률의 큰 증가 없이도 노동시장이 계속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통 이 노동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뭐예요? 노동 수요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그 어떤 시점과 비교를 해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높은 노동 수요가 정상적인 수준으로까지 회귀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아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경기 침체를 아주 과도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이 수준을 지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 과거에 이제 경제 침체 국면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저희가 보통 보는 취업자 수 증가가 얼마만큼 있었느냐라고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34만 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34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 경기 침체 구간, 그러니까 1940년 이후부터 경기 침체 구간에는 평균적으로 대략 이 실업자 수가 34만 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팬데믹 구간이 들어가 있어요. 2020년 4월에 보면 2천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했었는데 그 극단값만 제외하고 보면은 대략 한 1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좀 높은 고용 여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파월 의장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회귀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처럼 실업률의 큰 증가가 동반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뭐냐면 충분히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통제 못하는 위험하고 또는 이 경제 활동 둔화될 수 있는 이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요 세 번째 단락인 것 같습니다. 긴축된 신용 조건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게 슬루스라고 해서 은행들마다 각 대출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입니다. 페드 홈페이지인데 페드 홈페이지에서 여기 데이터면에 가보시면
Senior Loan Officer Opinion Survey on Bank Lending Practic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다음 주가 딱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앞서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과 더불어서 이 신용 긴축에 대한 대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더 높아지느냐가 다음 주에 결과가 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쭉 한번 2000년 이후로 쭉 되돌아가서 보면, 제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한 은행의 자산 규모 기준으로 보면 이 워싱턴 뮤추얼이 1등이고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2등이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3등이고 4등이 시그니처 은행이에요. 올해 지난 2달 동안 미국 은행 파산 역사상 자산 규모 기준으로 2등, 3등, 4등이 2달 사이에 발생했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뭐 백악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다들 하는 얘기가 This time is different. 다르대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있는 게 상당히 건전하고 회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진짜 다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은행 위기 사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가로 나타날 것 같아요. 주가로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이 직전에 이미 지역은행들이 시간 외에서 크게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잠재 위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연준 FMC 이전에 각 지역별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공개되는 걸 아실 거예요. 이번 5월 FMC 회의 직전에도 나타난 베이지북의 변화에서 보면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여는 쪽에서 나타난 각 지역별 동향을 보면 이미 광범위하게 금융 여건이 긴축이 되고 있다,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이 렌딩 액티비티, 그러니까 대출 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긴축 신용 조건이 경제의 역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역풍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대출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로만 따져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에 미국 중소기업들의 전체적인 센티멘트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봐야 될 게 이 자금 조달 환경이 이전보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난해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 대비했을 때 은행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려워요 라고 하고 대답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은행들의 대출이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증가율 자체는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시중 내에 있는 통화량이에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 봐라,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팬데믹 상황에서 급격하게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이게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장기 추세선으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숫자를 볼 때 항상 시장 내에서는 평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감소한 적이 미국 역사상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1960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 조건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메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과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죠? 상당히 좀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이제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에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뭐냐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로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번 발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적하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를 보면 실제로는 개인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고점 대비 거의 월 말에 가니까 반토막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추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4월달 데이터가 전월 대비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5월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유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끈적한 근원 물가예요. 보시다시피 근원 물가는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준이 얘기하는 건 뭐죠? 금리 인하 당장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했던 포인트였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폭을 좀 키운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기대 인플레와 관련해서 뉴욕 연은과 미시건대에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튀었어요.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둔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입장을 강화시키게 될 거고요. 이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4월달 물가가 튀는 거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미국의 갤런당 가솔린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작년이에요. 이 그래프가 2022년이고 지금 현재 그래프가 2023년인데 실제 요 4월달 이렇게 튀었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4월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오펙이 감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70달러를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유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거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시즌이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겠죠. 미국은 워낙 또 땅덩이가 넓고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 흔히들 얘기하는 드라이빙 시즌이에요. 그런데 유가가 하락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계절성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인다?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극명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유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게 유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대표자들이 이제 만나서 부채 한도와 관련한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이제 4월달 정도면 소득세 관련한 이제 신고가 끝나고요. 이제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 재무부의 일반 계정 예수금인데 요 계정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요 기간 때는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올해는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좀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재무부가 얘기하는 즉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그 시기, X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첫 날짜가 6월 5일이었고 이게 지금 6월 1일까지 당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은 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의 CDS 프리미엄, 즉 CDS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디폴트 위험이 얼마 되냐, 부도날 확률이 얼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1년물도 그렇고요. 5년물도 그렇고 1년물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5년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될 거는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은행위기의 데벨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FOMC가 끝난 시점에서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유가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이 근원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게 연준의 의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벌써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3개 은행이 지난 2달 동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지금 간밤에도 여러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번이 다를까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기대 조사, 뉴욕 연은과 미시건대에서 발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에서 고위 대출 각 은행별 고위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대표자들을 만나서 부채 한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다음 주도 정말 많네요. 네. 다음 한 주도 무난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